윤석열과 한덕수, 김용현과 이상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계엄을 방관한 국무위원들에게 재판장이 경위를 따지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라는 말. 계엄에 반대한다.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가 시도됐는지 캐묻는 모습이 중계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나 이런 게 좀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들으시기에. 뒤에 이름은 안 나와도 방송사라는 말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1심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특검법에 따라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방청석에 앉지 않아도 법정을 지켜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큰 돈을 들였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업체에 촬영을 맡기는 등 재판 중계에 들어간 비용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존 예산으론 모자라 대법원장 예비금 1억 4천만 원까지 이미 다 끌어다 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9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심을 마친 재판은 없습니다. 본격 재판이 시작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도 추가로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예산안은 1, 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추가 책정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예산을 요청만 하면 되는데 현재 예산 0원인 상태. 중계에 줄곧 반대해온 행정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당시 특검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선 재판 중계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종의 하단에 있는 2번. 이 사건 재판 중계가 불법이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판장께서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쭉 많은 얘기를 적었지만 특검법 11조 4항과 5항을 근거로 해서 이 중계가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재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체가 처분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재판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어떤 중계를 허가한다는 중계 허가 결정이나 또 명령이나 또는 판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행행위를 매개로 해서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계가 된다라고 재판장이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는 이 사건 법률 자체로 처분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적 효력을 갖는 위헌 법률이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계 개시 결정이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계 상태에서의 공판은 다 무효다. 소송 행위는 다 무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삼을 예정이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중계 불허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계를 빌미로 해서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갖고 특정한 정치 세력들 그리고 이 사건 재판에 긍정적인 이익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에 대한 비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기회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라는 자의 그 재판 개입 행위,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을 앉혀놓고 왜 재판을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정말 범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중계 자체가 이 재판에 대한 개입의 통로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계 불허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이고요. 중계 개시 결정이 없이 시작된 여태까지의 공판 과정은 다 무효다. 그 주장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가슴에는 3617 수용번호가 적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보석신문과 함께 진행된 체포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과 특검의 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 과정은 질병 등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규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 절차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고 집행 공무원을 폭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다라는 결론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2분짜리 국무회의를 두고는 치열한 회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한 차례 발언했는데 애초에 계엄 문건 사후 부서를 꾸미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저한테는